이어서 7강 시작하겠습니다. 야생인, 야생인 불우태양 자명. 그러니까 밤에 태어난 사람은 태양이 명궁에 장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생인이죠. 밤에 태어난 사람이 태양이 명궁에 있으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락함적 태양 우기 요소들이에요. 이게 락함 함지에 떨어진 태양은 더욱더 요소풀이다. 마땅하지 않은 바가 있다. 더욱 마땅하지 않은 바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키포인트는 뭐냐면 야생인이고 함지예요. 야생인이고 함지. 그러면 마땅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야생인도 그렇고 함지도 그렇고. 근데 뭐냐면 야생인 밤에 태어난 사람이면서 또 태양이 함지에 있다. 그러니까 신유술 해자축궁에 태양이 있으면서 밤에 태어난 사람은 마땅한 바가 더욱더 마땅하지 않은 바가 있다. 그겁니다. 그 마땅하지 않은 바 있죠. 소위, 불의. 이른바 불의, 마땅하지 않다는 것은 이 양종 성질, 두 종류의 성질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땅하지 않다. 항상 이 말은 그, 태양뿐만이 아니고 십사정성, 좌평 명리에서도 똑같은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마땅하지 않다는 얘기는 첫째 육친이고요. 첫째 육친 관계. 육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종의 배우자 부부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직업과 일과 돈 문제예요, 결국은. 일과 돈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다면 건강 문제일 거예요. 이게 운명학의 모든 판단 요소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귀고요. 그 다음에 개인으로 말하면 귀를 위한 통로가 뭐냐면 이게 일과 돈 이런 거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육친 관계고요. 나머지는 건강 문제입니다. 딱 이렇게 세 가지로 항상 압축이 되는 겁니다. 분명한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예. 이제 여기 태양에 마땅하지 않다는 얘기는 두 가지 얘기입니다. 첫째는 육친이에요, 그냥. 분리 남성적 육친. 남성 육친에 분리합니다. 남성 육친에 분리합니다. 태양이 남성이고 태음은 여성이니까 그렇습니다. 남성 육친에 분리합니다. 남성은 부형 혹 장자입니다. 남자라면 부형, 아버지나 형이나 혹 장자입니다. 큰아들입니다. 이 형도 일반적으로는 큰형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이나 혹 장자, 큰아들입니다. 여자라면 여기에 저희가 들어갑니다. 남성 육친이니까 남편이 들어갑니다. 부친, 이게 그죠? 아버지, 장부, 남편이나 혹은 장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남자고 여자고 모두가 남자 육친에 분리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여명은 배우자인 남편이 들어가는 것이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소 분리, 그 분리한 바는 이롭지 않은 바는 병불 전혀 아니다. 반드시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뜻입니다. 가능 지시 생리, 혹 연분 흠결, 혹 형성 대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지시 단지 생리별이죠. 생리별일 수도 있고, 혹은 연분의 흠결, 연분이 2년이 좀 부족할 수가 있고, 혹은 형성 대구입니다. 대구는 일반적인 세대차를 얘기하는데 이건 성격차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뭐냐면 성격차, 대화차, 이렇게 세대차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반드시 5분도 안 돼서 말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접촉하면 할수록 간극이 커짐을, 이 차이가 큼을 느낄 뿐입니다. 이거 운명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기에 도덕이 있고 그 사람의 배움의 수준이 있고 그 사람의 양심의 수준과 그 사람의 학식의 수준과 그 사람의 이렇게 어렸을 때 그 가정 환경 그 수준과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화를 하면 할수록 왠지 모르게 넘지 못할 강이 더 커짐을 느끼는 것은 어쩔 걸 할 겁니까? 이게. 그렇죠? 대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세대차인데 실은 감정차, 그런 성격차 이런 것을 모든 걸 포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네. 다시 한번입니다. 불리한 바는 사망이 아니에요. 물론 사망일 수도 있습니다. 사망이 들려면 태양 화기 정도로 확 들어가 버려야 돼요. 태양 화기 정도로 확 들어가면 사망, 그냥 안 좋은 모든 사망, 질병, 관제
이게 설명 가능한 겁니다. 생리사별일 수도 있고, 연분이, 인연이 부족할 수 있고, 형성되고, 세대차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세대차가 되는 거, 세대차나 감정차나, 그죠? 성격차나 이런 모든 것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유시즉, 육친적 재병이다. 유시즉,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육친의 재병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재앙과 질병을 얘기한 겁니다. 그죠? 예. 예. 저중청형 대여성내선 이러한 정형은 여성에 대해서 말하자면 교이 감독 공허하다. 공허함을 공허함을 비교적 쉽게 느끼게 한다. 이 공허함을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잠실 축구운동장 같이 뻥 뚫린 이 마음을 어떻게 무엇으로 채워야 되고, 이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만 알 수 있습니다. 운명학을 하는 우리만 알 수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시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보다도 더 크게 뚫린 이 내 허전한 이 마음을, 이 공허함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우기시 특히 앙제 중년이요. 중년 이후에는 부자 연분, 부자 연결, 남편과의 인연이 부족하다. 중년 이후에 남편과의 인연이 부족한 것을 어떨 겁니까? 그러니까 결혼이 20대 후반이나 30대 했다고 쳐요. 중년이라면 40대, 50대, 45대 딱 자릅시다. 말하기 편하게. 그러면 결혼한 그날부터 기쁨은 잠시 여기 대꾸 있죠? 감정차, 성격차, 세대차, 너의 나의 이 이렇게 마음의 수지라는 것은 나는 너를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는 나를 이것밖에 생각 안 하냐. 그런데 그것은 아무런 감정으로 내 감정의 문제지 서로 진심으로 그렇게 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너한테 내 있는 정성을 다 했는데 상대방은 하나도 받은 느낌이 없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나는 너한테 정성을 다해서 다 했고 매사를 너를 사람답게 대해주고 유해주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했는데 받는 그 사람은 정작 아무런 뭘 못 느꼈다는데 어떡할 겁니까? 이게 바로 운명하게 리얼한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 결혼하고 잠시라고 해봤자 짧으면 두세 달이고 5개월입니다. 길어봤자 1, 2년이고. 그러죠? 그때부터 뭔가 이게 첫 단추 잘못된 것 같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서 자꾸 이 생각을 줄이려고 하고도 노력도 하고 하면 계속 세월이 가면서 노력은 더 했을 거 아닙니까? 하면 할수록 노력을 하면 할수록 운동장은 뻥 뚫린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같이 넓어지는데 커지는데 이 공허함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죠? 점차 중년이 갈수록 더 커집니다. 그래서 부자의 인연이 부족하다. 아니다. 뭐 이런 거죠. 부자 연결, 총불능불, 시설, 인생적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총괄적으로 말해서, 불능불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이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 말할 수밖에 없는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인생적 결과입니다. 내 인생의 결감이에요, 결감. 왠지 모르게 결감. 나의 복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봐. 나의 인연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봐. 자기의 유감스러운 점, 인생의 결감이죠. 유감스러운 면과 불충분한 면을 이렇게 느껴가는 겁니다. 그러니 자동적으로 생리별을 할 수밖에 없는 심정적 궁지로 몰리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태양명, 특히 여명의 명궁이 태양인 경우, 묘왕지, 여기는 밤에 태어나고 함지에 태어난 경우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묘왕지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신, 이유, 재병. 자기 스스로에게 재병이 있기 쉬워요. 이게 재병이라는 얘기는 재앙과 질병입니다. 우기, 주, 환, 순환계통, 신경계통적 질병이다. 이게 순환계통이죠. 순환계통은 태양이 우리가 태양은 일반적으로 붉은색으로 표현하잖아요. 이게 피죠, 피. 그리고 머리입니다. 머리 맨 위에 있으니까 머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머리와 순환계통, 그러니까 뭐냐면 심장, 뇌 이쪽입니다. 심장, 이게 심혈관, 뇌 이쪽 계통입니다. 순환계통과 신경계통이죠. 여기 신경계통이죠. 뇌니까 신경계통이죠. 자, 심장, 피, 뇌, 신경계통 이쪽 질병으로 고생한다. 야, 양광, 과성, 과약. 태양빛이 지나치게 성하거나 지나치게 약한 것. 마찬가지입니다. 과유불급이라고 돼 있어요. 똑같습니다. 운명하시도. 지나치게 왕한 것은 지나치게 쇠한 것과 비슷합니다. 다시 바꿔 말하겠습니다. 지나치게 쇠한 것은 지나치게 왕한 것과 비슷합니다. 하는 행동이 똑같습니다. 다만 이쪽에서 봤냐 이쪽에서 봤냐 그 차이만 다른 겁니다. 명리에서도 똑같습니다. 명리에서도. 단순한 억구로 얘기할 때 극왕, 극약 똑같습니다. 신왕, 신약 똑같습니다. 하는 행동이. 이쪽에서 봤냐 이쪽에서 봤냐 그 차이뿐입니다. 태양빛이 지나치게 성한가 지나치게 약하든 간에 그죠? 이환 목질. 어찌되거나 목질, 눈병으로 고생하기 쉽습니다. 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우기, 이환, 산광. 특히 이환, 산광입니다. 산광이죠? 빛이 흩어지는 겁니다. 난시를 얘기합니다. 난시에 쉽게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질병이란 얘기는 머리, 피, 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것이 이제 운에서는 이게 쭉쭉 운에서는 돌아갈 거 아닙니까? 운에서 들어가면 해당 육신이 바로 이렇게 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운에서는 별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운에서. 아시겠죠? 그죠? 예. 이것은 통변에서 매우 요용하게 쓰는 대목이니까 각별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태양 제12궁 중적 성계 결구. 이제 12궁 가운데서 성계 이제 뭐 이제 결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계조합, 12군 가운데 성계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히 태양은 영원히여 태음, 검은, 천량, 태음, 검은, 천량 이 세 개의 별과 동도, 혹, 대궁, 동궁하거나 대궁 아니면 심지어 삼방에서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은 그래서 사실은 태양 첫째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태양은 시여 베풀고 내 몸에서 뭘 빼서 주는 거고 지불해 주는 거고 부급이라고 하죠. 지불해 주는 거고 베풀고 시 불수 베푸나 받지 않는다고 돼 있으면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명반상에서는 태음과 검은과 천량의 빛과 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태음과 검은과 천량은 태양으로부터 빛과 열을 받지 않으면 태음과 검은과 천량의 안 좋은 측면이 유독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안 좋은 측면이 유독 더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태양이 하는 일이 명관상에서 너무나 많습니다. 태양의 역할이. 그래서 태양이 잠이 들어서 자기의 명반 중에서 뭐 스타정성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태양이 묘왕지에 있고 어찌됐거나 상황이 좋은 상황에 있다면 그 전체가 인생 전체의 명운에 상당히 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일단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물론 그렇지 않아도 어차피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니 별반 뭐 얘기할 건 없지만은 그래도 기왕이면 묘왕지로는 좋다고 하니 그러죠?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저 삼가성요 대태양적 영향헌데 이런 세 개의 별은 태양의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태양의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이 세 개의 별은 제 좌우 양궁 태양의 천량 상공이다.
태양이 좌우궁에 있어요. 좌우궁에 있으면 태양과 천량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제묘유 양궁, 묘유궁에 있으면 태양과 천량이 동궁합니다. 고로 좌우묘유 사원, 좌우묘유 이렇게 사궁에 있으면 네 개의 궁에 있으면 양양적 조합이다. 그래서 양양 이거 외워두십시오. 좌우묘유 양양조합 이런 식으로 좌우묘유 양양조합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성계조합은 유식은 없는데 많이 입에 올리셔서 입에 붙이셔야 됩니다. 제 진술양궁, 진술궁 양궁은 태양이와 태음 상고입니다. 태양과 태음이 서로 마주봅니다. 제 충미양궁, 충미궁에서는 태양과 태음이 동도합니다. 동궁합니다. 그래서 진술충미 사원이 음양적 조합이다. 진술충미 음양조합 이렇게 해도 되고 진술충미 일월조합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일월, 그죠? 일월, 일은 태양이고요. 일은 해고 월은 달입니다. 그래서 진술충미 음양조합, 진술충미 일월조합 이렇게 해도 됩니다. 제4의 양궁, 4의 양궁에서는 태양과 거문이 서로 마주봅니다. 그래서 인신양궁, 인신궁에서는 태양과 거문이 동궁합니다. 그리고 인신사의 사원이 일거적 조합, 일거조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거조합, 거일조합. 흔히 말하면 일거조합이라고 하기도 하고 거일조합이라고 해서 인신사의 거일조합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 좌우묘유, 양양조합, 진술충미, 음양조합, 일월조합, 인신사의 일거조합, 거일조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입에 많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암기하라고는 절대 하지 않나. 암기하지 않은 지식은 내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유튜브 뭐 조회시간도 올라가고 조회수도 올라가고 하니까 많이 유튜브로 제 거 많이 들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많이 듣기를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녹음하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녹음한 거 많이 듣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결국은 내가 내 눈으로 내 머리로 내 손으로 써가면서 공부하지 않은 지식은 선생님 지식이지 자기 지식이 아닙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녹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선생님한테 배웠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녹음한 건 별로 없습니다. 한 번 딱 듣고 지웁니다. 설명했다 해도. 그리고 녹음 별로 안 해요. 일반 정형화, 일반 정형지하. 일반적인 정형화에서는 최인궁적 태양검은 묘진사궁적 태양독자. 일반 정형화에서는 인궁의 태양검은점, 인궁의 태양검은점은 인궁의 거일조합은 관봉 3대라고 그럽니다. 관봉 3대. 나중에 쌍성조합 설명할 때 다 60선계에서 설명해 드립니다. 관봉 3대라고 해서 관봉 3대라고 해서 아주 좋은 조합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묘진사궁적, 인묘진사 이렇게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태양이 묘왕제 있고 있어서 이제 밝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사궁도 태양 독자 조합을 좋아합니다. 묘궁에서는 태양과 천량이 동궁하고 사궁에서는 태양과 거문이 상대하고 그렇습니다. 진궁에서는 태양과 태음이 상대합니다. 교현 비교적 싫어합니다. 제신궁 견 살기형 그죠? 살기형적 태양 거문급 제6궁 우살기형적 태양 천량 그죠? 비교적 싫어합니다. 뭐냐면 신궁에서 신궁이라는 얘기는 태양과 거문조합입니다. 태양과 거문조합이 살기형입니다. 살은 사살과 육살이 있습니다. 사살은 경양, 타라, 화성, 영성을 얘기하고 4개의 살성을 얘기하고 육살은 사살 플러스 지공, 직업을 얘기합니다. 기는 화기를 얘기합니다. 반드시 태양 화기 아니래도 삼방사기에서 삼방사정에서 화기별을 보면 화기를 보면 좀 안 좋은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형이란 얘기는 일반적으로 천형을 얘기합니다. 천형. 물론 뭐 이렇게 타라도 뭐 이렇게 뭐 뭘로도 하고 경양도 뭐 형으로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서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의미를 이게 기운 개념으로 이렇게 화기 개념으로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화기는 이 화기입니다. 요 화기. 요 화기. 기운이 이렇게 해서 뭐 설명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십시오. 이런 모든 개념은 제가 별도로 이문 과정을 어디 다 설명을 해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히 하셔야 됩니다. 자, 사살은 경양, 파라, 화성, 영성을 사살이라 하고 여기에 지공, 직업이 붙으면 육살이라고 합니다. 기는 일반적으로 화기를 식간 사화에서 화기를 얘기하고 형은 천형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검은 태양 검은 극 제 묘궁 우 살기형적 태양 천량입니다. 묘궁에서는 태양 천량이 동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태양 천량이 동궁하면서 어차피 함지이면서 살기형을 만났다 뜻이에요. 살기형을 만난 태양과 천량. 그죠? 유궁에서 살기형을 만난 태양과 천량은 비교적 싫어한다. 이 뜻입니다. 싫어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명반에서. 반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명궁이 태양인 사람이 대한민국의 14정성이니까 명궁이 태양인 사람이 14분의 1일 거 아닙니까? 14분의 1 중에 대한민국 인구 중에 14분의 1 중에 반절은 묘왕질거고 반절은 함질거 아닙니까? 그럼 함지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찌해야 된답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세상에. 네, 그렇죠? 그냥 살아가는 모양이 다를 뿐이다. 살아가는 모양이 어떻게 다르나? 묘왕짐은 일반적으로 귀를 추구하고 함지면 일반적으로 부를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일반론적으로 일단 설정을 해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자, 태양후 사성급 12구설지성이다. 여기는 또 이게 성계조합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통변 얘기예요. 태양은 또 사성과 12구설의 별이랍니다. 사성과 12구설의 별이랍니다. 사성은 관제송사입니다. 사성은 관제송사예요. 관제송사, 12구설 뭐 이런 모든 얘기입니다. 그분 엔드입니다. 사성과 12구설의 별이랍니다. 소위 때문에 불유경 과다적 형이다. 이 때문에 과다한 지나친 형용을 만나서는 마땅하지 않다. 이 형이라는 것은 여기서 경양과 천형을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양, 천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뭐 상문, 백호, 관부, 그 다음에 장성, 뭐 이렇게 좀 힘을 쓸 수 있는 거 있죠. 력사, 뭐 왠지 모르게 힘을 쓸 수 있는 거, 힘을 쓸 수 있는 것 같은 별들이 있어요. 그런 별들은 전부 다 관제 사고소설 일종의 여기 관제 12구설과 관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형용, 이 형용에는 경양, 천형, 관부, 백호 그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뭐 이렇게 력사, 장성 뭐 이런 거 있죠. 주서, 문서 이런 것들 있죠. 약간 왠지 모르게 힘을 좀 쓰는 거 있습니다. 힘을 쓰는 거. 그런 별들을 일종의 관성, 사성, 12구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기 화기적 태양. 더욱더 화기적 태양이 우형용, 화기, 이게 태양 화기가 직접 필 수도 있고, 태양이 삼방사정에서 화기를 만날 수 있고, 동궁에서 다른 별이 화기일 수도 있습니다. 화기가 된 태양이 우형용, 형성을 만나면 경양과 천형, 대표적으로 경양과 천형을 얘기합니다. 만나면 이초재원이다. 재왕과 원망을 불러들이기 더욱더 쉽다 뜻입니다. 이건 통변 용어입니다. 매우 많이 쓰이는 통변입니다. 유어 사성12로 인해서 허다시 매우 많은 경우에 도 유복덕궁 초하다. 사성과 12는 허다한 경우에 모두 복덕궁에서 초야. 복덕궁에서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부진송 명궁 명궁에 다 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복덕궁에서 불러들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소위 추단 명반시 명반을 추단할 때는 우태양자수 복덕궁 그죠? 역응여의 주의다. 태양이 복덕궁에 있을 때는 또한 마땅히 주의해야 한다. 그렇죠? 태양이 복덕궁에 있으면 명궁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명궁은 자동으로 천동상계입니다. 태양이 명궁이면 부처궁으로는 천동성계가 자동으로 들어가고 천동이 명궁이면 복덕궁으로 태양성계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동으로 타고난 사람 자체가 왠지 모르게 태양성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는 경향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놓고 보시면 됩니다. 성계조합을 쭉 이렇게 놓고 보시면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제 뭐 이제 성계조합을 보겠습니다. 성계조합. 그죠? 좌우궁에는 태양이 있습니다. 물론 백궁에는 천량이 있고 묘의궁에서는 태양 천량이 동공합니다. 그 다음에 진술충미, 진술궁에서는 태양과 태음이 마주보고 충미궁에서는 태양과 태음이 동공합니다. 사해궁에서는 태양과 거문이 마주보고 인신궁에서는 태양과 거문이 동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인신사의 진술충미, 좌우묘유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